이번 강의는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기존의 상담과 결이 달라졌습니다. 안에 보이는 심리적인 구성물질, 정신이라든지 심리라든지 미해결 과제, 아니면 어떤 자아의 분석,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지적할 수 있고 수치를 잴 수 있고 과학적으로 행동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과 결이 달라졌다라고 앞머리를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행동,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생각나십니까? 저는 파블로프가요,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개가 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실은 저는요, 개가 침이 나면 침이 나는구나, 먹고 싶나 보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생리학자였던 파블로프는요, 이 음식이라는 자극이 실제로 입안에 들어가야, 그렇죠, 음식을 분해하는 침, 아밀라제가 들어있는 타액이 분비되는 것이 정상인데, 자극이 실제로 들어가야 실제 반응, 침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아직 보이는 자극, 음식, 눈으로만 보고 후각으로만 맡았는데 실제의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가 실제 자극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실제 반응하는 침이 나왔냐 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행동주의의 시초입니다. 그러니 보인다, 침을 흘리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학습되어지네.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밥 안 줘도 종치니까 침이 나왔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 종치고 밥 안 주고, 종치고 밥 안 주고, 종치고 밥 안 줬더니 어떻게 됐다? 침이 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종 쳤는데도 침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문제는 내담자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머리를 꼬고 있는 거 이상하지요. 그래서 또 이상한 행동을 고치는 거, 속어, 없애는 거. 물론 올바르게 이렇게 수동작을 하는 것도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이상한 행동을 먼저 소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머, 벌써 행동주의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문제, 이상한 행동, 상담의 목표, 이상한 행동을 소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달되었는지만 보고 상담 기법만 가볍게 보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조건 형성 제목까지 모르셔도 파블로프 그래서 시작되었구나. 학습할 수 있구나. 얻을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는 뭐 돌고래 같은 거 휘슬 불어서 한 바퀴 돌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면 이 휘슬 소리가 조련사의 휘슬 소리인지 아니면 관객들의 우와 하면서 휘슬 소리인지 구별을 못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점점 훈련이 많이 될수록 변별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스키너, 갑자기 스피노자라는 학자가 잘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스키너, 행동주의의 가장 집대성한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겁니다. 고전적, 예전에 그냥 반응하는 거, 조작, 이번에는 조작해요. 학습해서 보여주고 침이 나오는 자극과 반응 이전에 생각해서 이미 음식을 생각하면서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나오는데 강화와 처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 사탕 주면서 자꾸 더 시키면 사탕 받고 싶어서 그 행동을 한다. 처벌,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처벌. 때렸다고 합시다. 그냥 처벌은 실제 의미는요, 빈도수를 높이는 거, 강화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처벌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행동의 빈도수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벌, 빈도수가 낮아지려면 일단 제일 쉬운 예, 때리는 겁니다. 때렸더니 그 행동 안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맞아서 안 했지만 나중에는 안 맞으려고 그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것. 강화와 처벌입니다. 아, 미리 선택할 수 있구나.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학습 이론. 뭐죠? 그렇죠. 반두라. 그리고 크롬볼츠 배웠던 사회학습 이론.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 부모에게서 같이 배웠는데 왜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형제가 다른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쳤고 똑같이 인사하라고 사탕 줬을 테고 똑같이 인사 안 하면 때렸을 텐데 왜 이 행동이 서로 다르냐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형제들은요, 사회학습력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면서 봐왔던 여러 가지 변별학습과 대리학습의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 내재되어서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을 바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두라와 크롬볼츠, 우리 심리 때 한번 가볍게 훑어보긴 했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의 마무리, 사회학습 이론이 갔다가 이것이 더 발달되면서 인지 이론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지 이론, 요즘에 뇌과학, 그렇죠.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이니까 기납적인 여러 가지 실험에 기초한 기납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하고 몇 번 했더니 그 행동이 생기더라. 몇 번 했더니 그 행동이 소거되더라. 얼만큼 했더니 행동이 강화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처벌, 빈도수가 낮아지더라. 셀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이라는 것은요, 별거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바로 과학적인 겁니다. 사과가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누가 흔들어도 사과가 위로 떨어집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왜?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라고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하튼 실험적인 방법을 상담 과정에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강화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강화, 빈도수를 높여요. 뭔가를 더해서 빈도수를 높이고 뭔가를 빼서 빈도수를 높였습니다. 뭔가를 더해서 빈도수를 낮췄어요. 빈도수를 낮추려는데 뭘 더할까요? 매를 가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했죠. 물론 건강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또 차후에 그냥 다른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뭔가를 빼서 빈도수를 낮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뭔가를 뺏으면서 빈도수를 낮출까요? 여기 보니까 숙제를 하지 않으면, 그쵸? 좋아하는 것을 뺐으면 안 뺏기려고 또 빈도수를 낮출 수 있겠네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계획들을요, 똑같이 하면요, 금방 적응해서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주기를 바꾸든지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강화, 빈도수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은요, 그냥 계속적인 할 때마다 이런 거니까 별로 방법에서 효율성이 처음에는 좋은 듯 하나 떨어지고요. 간헐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간헐적인 강화 계획들 중에서 세부적으로 변동 비율 계획, 고정 비율 계획, 변동 간격 계획, 고정 간격 계획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류가 뭔지 이해하시면은 더 순서를 외우시기 편하겠지만 일단 가장 반응률이 좋은 것이 바로 변동 비율 계획이고 가장 잘 안 먹히는 것이 고정 간격 계획입니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월급을 주면요. 여러분 월급 받으려고 다음 달에 월급 받으려고 이번 달에 더 열심히 일합니까? 사람들이요. 사실 회사에 가면요. 좀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에 취직 왜 하고 싶죠? 돈 벌려고요. 근데 돈은 어떻게 벌죠? 취직하면 돈 버는데 중간에 개념이 하나 빠졌어요. 취직, 입직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일이 빠졌어요. 회사 가서 평상시에 하던 일보다 더 많이 주면 짜증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원래 주는 돈이에요. 별로 자극이 안 됩니다. 고정 간격 계획, 별로 반응률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변동 비율 계획입니다. 여러분, 너무 도파민이 팡팡 나와요. 낚시, 물고기 잡았을 때 언제 잡히는지 한 번 잡았다고 해서 다음에 잡힐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왜요? 그때 그 맛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로또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죠. 아니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면 너무 슬픈가요? 언젠간 되겠죠. 여하튼 변동 비율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떤 비율인지도 모를 때 반응률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그렇죠. 붙잡아 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비율, 인센티브 어느 정도 하면 얼마 이런 고정 비율 계획이 있고 변동 간격은 간격도 변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속 카메라 찍히면 무조건 벌칙금 날라오는 거 아닙니다. 가태료.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지나간 것 같은데 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유 요렇게만 조금 했는데도 날라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변동 간격이에요. 어떤 구간에서는 잠깐 쉰다라는 거죠. 마침 쉬고 있을 타이밍에 제가 좀 가속을 하면요. 재수 좋게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튼 반응률, 순서 맞추기, 변동 비율을 아시고요. 고정 간격을 알면요. 변동, 고정입니다. 그래서 변동 비율 가장 높은 것, 고정 간격 가장 반응률이 낮은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맞추는 문제랑 대충 설명 나오는 거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가 더 중요해요. 프리맥의 원리가 뭔데요? 발생 빈도가 높은 자주 일어나는 행동과 자주 일어나지 않는 낮은 행동, 빈도수가 낮은 행동을 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랑 너무 많이 해요. 자주 일어나요. 공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개 합칩니다. 바로 그 예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A는 저조한 성적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뭐 학교에 꼭 성적만으로 생활합니까? 교우관계도 있는데 뭐 여하튼 안타까움은 제 마음이고요. 상담사는 A가 평소에 PC게임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한 1일 학습량을 달성한 날 1시간을 동안 하도록 개입하였다. 1시간을 더 하도록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문제는 출제된 거니까. 그래서 자주 하지 않는 것과 자주 하는 것을 결합시켜서 연결해 줄 때 편안하게 또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적 더해서 빈도수를 높인다 해서 프리맥의 원리 정적 강화입니다. 프리맥의 원리 알아두세요. 행동주의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상한 행동을 없애게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의 상담 목표입니다. 목표의 행동이 뭔지, 이 이상한 행동이 뭔지 아는 것이 이걸 소구해야 되니까 이게 목표니까 뭔지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 기초선을 측정한 다음에 강화해야 되는 거, 이상한 행동은 약화시키는 거,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거, 마지막에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꾹 참고 있는 이 행동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험 문제에 순서 맞추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직업 상담 내담자들도요.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목표가 마무리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1번 목표 행동의 정의만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행동의 기초선이 뭔지 측정 알고만 있으면은 답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행동의 목표의 정의, 니은이 첫 번째고요. 기초선이 두 번째라고 그랬죠? 기초선이 두 번째. 그래서 니은 디귿만 잘 아시면은 답 1번입니다. 항상 니은 디귿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목표의 행동을 정의, 부적응의 행동을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응의 행동을 없애기 위한 것이니까 정의하고 기초선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상담기법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행동 왜 할까요? 이런 행동 왜 할까요? 불안해서 또는 누가 강의할 때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잘못 배워서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행동주의에서. 이상한 행동은 불안해서 하거나 잘못 배워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이 있고요. 그렇죠. 잘못 배웠으니까 학습, 새롭게 학습을 촉진해서 변경하는 기법, 학습 촉진 기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불안 감소 기법 대표적인 거, 학습 촉진 기법 대표적인 것으로 구분하셔야지만 불안 감소 기법이 아닌 것은, 행동주의 기법이 아닌 것은 보다가 불안 감소 기법이 아닌 것은, 행동주의에서 학습 촉진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을 쏙쏙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체계적 둔감법과 두 번째 주장훈련, 홍수법 세 가지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주장훈련, 홍수법, 노출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은요, 차례 둔감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10이 있으면은 내가의 불안을 일으키는 위계 목록들을 작성합니다. 1부터 차례 위계론. 생각나시죠? 메슬로우의 요거 위계론. 위계라는 것은 차례 작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차례 써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둔감화 시킵니다. 써라 그러면 바로 씁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못 써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불안 감소 기법의 첫 번째, 체계적 둔감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 나오네요. 근육 이완 단계, 불안 위계 목록 작성, 체계적 둔감화. 사실 이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완을 하면요, 우리는 이완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긴장하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다, 병존할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풀면서 마음을 저절로, 그리고 행동주의에서는 마음까지 가지 않습니다. 행동이 수정되면은 이미 고쳐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요, 실은 나 잘 모르겠어. 행동주의인데 뭐 설명 써 있고 뭔지 맞추래요. 그럼 거의 90% 이상 뭐라고요? 눈치껏 체계적 둔감법. 보기에 체계적 둔감법이 있으면 A 모르겠다, 체계적 둔감법. 10문제 중에 9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버리시고 9개 맞추시면은 땡 잡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해를 해서 나머지 1개까지 맞추면은 더 완벽하지만 저희는 간단하지요. 쉽게 하지영이 정말 더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도 알려드립니다.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 긴장과 이완이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병존할 수 없다는 상호 억지 제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장 훈련, 역제지. 내가 하기 전에 먼저 내 의견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스맨들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려고 해도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상담할 때 주장을 훈련, 자꾸 하는 법을 연습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장 훈련입니다. 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주장까지 못해도 말을 꺼냄으로써 불안이 아니면 상황이 많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체감하면은,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노출법입니다. 자꾸 내가 불편한 거기에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 시작하면서, 상담학이 아니죠, 직업 상담과 취업, 지원,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래 현강의 스타일이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직업 심리할 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내 얼굴도 보이고 내 목소리도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노출되더니 억지로 계속 홍수법 막딱 들이다 보니까 적응되더라라는 거죠. 그 불안도, 불편한 불안도 자꾸 적응이 아니죠. 자꾸 맞닥뜨리다 보면, 경험치가 올라가면 적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노출한대요. 사실 집중적으로 어디 가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노출되기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꾸 피하고 싶으니까요. 자세히 안 보겠습니다. 불안 감소 기법의 대표적인 방법 3가지. 뭐라고요? 체계적 둔감법,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주장 훈련. 세 번째는 노출법, 다른 말로 홍수법입니다. 아닌 것이 답입니다. 세 번째 크게 두 번째죠. 학습 촉진 기법. 잘못 배운 거 다시 배워서 행동을 변경시키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강화, 빈도수를 높이는 거. 어떤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거죠.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서 빈도수를 높이면 되겠네요. 두 번째, 대리학습, 보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세 번째, 변별학습입니다. 변별학습. 변별학습은요, 구분해서 구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저거 하면 안 되겠네 하고 변별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 학습 촉진 기법은 강대리 변별입니다. 강하, 대리, 변별학습. 강대리 변별 아닌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십니다. 불안 감소 기법의 세 가지, 강대리 변별로 이루어져 있는 학습 촉진 기법의 세 가지, 아닌 것이 서로 답이다라는 것 기준 삼아서 문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또 다르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기준선을 바꿔봤어요. 내적으로 관리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외적으로 바로 팍 인지시켜가지고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적인 행동 변화 촉진 기법에는요, 우리가 했던 체계적 동감법, 긴장을 이완시켜서 어떻게 한 개 한 개 적응해 나가는 거,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지 해서 이번에는 요까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체계적 둔감법이 있고, 뭐 비슷합니다.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머릿속에서 나의 모델이었던 사람의 행동을 모델링 함으로써 내 행동을 변화시켜 보자라는 것. 아, 그만 생각해. 그만. 머릿속으로 해서 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인지적 재구조화, 다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하든지 그 상황을 편집해서 다시 한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해 볼 때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외적인 행동 변화 촉진 기법입니다. 주장 훈련, 말을 함으로써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프로그램,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프로그램화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자기 강화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델링, 아까 인지적인 것은 내적이고 실제로 따라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니까 외적입니다. 주장훈련,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오기 보다가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와서 이게 뭐냐, 자기관리 프로그램이다. 외적인 행동 변화 촉진 기법으로는 주장훈련 보기에 모델링, 토큰법 아닌 것이 답으로 나옵니다. 토큰법, 칭찬 스티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어때요? 행동 바꾸죠. 발표 한 번 더 합니다. 저는요, 어른인데요, 백화점에서 10만 원어치 사면은 많은 상품권 준다라는 것을 집에 가는 길에 광고판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집으로 가다가 정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제가 산 영수증을 꺼내보고 얼마지 하고 한번 계산해 봅니다. 왜 하죠?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10만 원이 됐으면 상품권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집으로 가는 행동을 하다가 외적 행동이 변화했죠. 방향을 틀어서 행동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토큰법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이 나도 모르게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행동 만드는 조형. 과잉 교정입니다. 아이들 길 가다가 벌렁 누워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우는 아이한테 착하지, 울지 마라. 울음을 또 꿀칩니까? 정말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는요, 안 돼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로 해라. 다 이러면은 애가 갑자기 울음을 뚝 멈추고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합니까? 안 돼요. 이미 정신줄 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의 대안 행동이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어요. 뭐래도 안 돼요. 정신줄 놨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뒤에서 꽉 안고 제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랬을 때 더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과잉 교정하는 것이 행동을 억제함으로써 정신을 자기 몸 안으로 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은요. 바로 이 REBT 상담과 그 다음 인지치료를 위한 전 단계였습니다. 기존의 우리 상담학에서는요. 행동치료가 행동주의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항상 시험에 2문제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출제 기준에요. 2회, 1년, 3회 시험 볼 때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많은 내용 보다가 바로 매해 출제된 REBT 상담과 인지치료를 위해서 지나가는 맥락적 흐름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행동으로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한다. 수정하는 거 보이는 행동이 고쳐졌으면 그렇죠. 해결되었다. 고쳐지지 않으면 아직 미해결되었다. 보이는 행동이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수치를 마지막 결론 내는 기납적인 방식이다. 어떻게 고치는데 행동 촉진 기법이 있었고 학습 촉진 기법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 제가 몇 개 찝어준 거 따로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번에 출제 기준에 변경되었을 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 인지, 정서, 행동치료와 인지치료 2가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